학교가 서울에 있고 원래 거의 이제 활동 반경이 서울 수도권인데 한 7, 8년 전부터 이 충청권에 이제 어떻게 연이 돼서 연이라고 만들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집회들 하면서 또 이렇게 학교 강의, 충남신학교에서 3학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3학기 동일한 커리를 가지고 3학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청주신학교에서 지금 3학기 하다 보니까 이제 6학기 이렇게 보통 이제 PhD, 디민도 4학기예요. 목회학 박사도 4학기죠. 2년 4학기고 PhM도 2년 4학기고 이제 PhD 박사과정 해야 철학 박사과정 해야 6학기를 해요. 6학기. 예. 그럼 우리 대학원장님 뭐 식사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학교 측에서 좀 이렇게 영광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리고 힘들지 않게 저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어제부터 제가 이렇게 같이 있는 단체가 좀 들어가서 집회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김현수 목사님 집회까지 제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대한신학대학원 수업을 그렇게 파주에서 내려와가지고 하고 집에 가니까 한 11시 됐어요. 11시 됐고 또 새벽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오후 시간에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거기 오전 집회 인도를 제가 하느라고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갈아입고 숙소에서 기도원에서 갈아입고 USB랑 그걸 다 그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온 거예요. 밥 먹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해피하게 밥을 먹고 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그 USB PPT를 다 담아가지고 다니는데 어제 강의까지는 거기서 잘 했고 오늘 이제 부부대화 강의를 오늘 좀 하고 그래서 좀 간단한 심리 검사도 하려고 이제 준비는 저거는 이제 제가 가방에 넣어놨는데 USB도 가방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주머니에다 넣어놓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주머니에 있으면 늘 그 주머니 넣어버릇해요. 저 가방에 딱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까지 왔는데 밥도 비싼 밥 얻어먹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참 제가 20몇 년 만에 처음 이런 강의안도 없고 PPT는 제가 그 대신 그 강사 과정에 요거는 담아드려요. PPT를 제가 요 앞전에 했던 것들도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사로 가셔서 쓰실 수 있도록 사실 PPT만 보시면 여러분이 다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뭐 이렇게 제목만 타이틀만 달아서 강사들이 그렇게 PPT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자기 강의안은 따로 있고 조금 그 얍삽하게 이제 그 강의안이 자기 밥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 PPT 강의를 해보셨지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쓰실 수 있도록 그게 강의안이에요. 그죠? 강의안이면서 PPT이기 때문에 아마 그 PPT만 보셔도 뭐 제가 강의안이 따로 없고 그 PPT 보고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어디서든 강의를 하시면 교회에서 부부 행복학교를 하셔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피날레를 이제 노인 상담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이렇게 개론적인 것들을 좀 할 건데 어차피 노인 상담은 그것도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노인 복지, 그 다음에 교회 복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그것도 다 한 학기 강의들로 진행이 되니까 그걸 뭐 우리 2시간 좀 넘게 2시간 반 강의를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그 시간에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안들을 좀 드리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7주 과정 뭐 또 거기서 이제 삽입을 좀 더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짤 적에 어떤 뭐 거기에 이제 좀 뭐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삽입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좀 필요한 것들을 넣으셔서 그게 이제 그냥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기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추가 하셔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번 학기에 이제 강사 과정 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뭐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속을 해드린 거라 노인 케어 돌봄 이렇게 지원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증을 하나 더 해서 충남신학교에서도 똑같은 커리를 지금 3학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강사 자격증만 나갔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나 더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작성해가지고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백화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하실 때 어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부 행복학교 커리큘럼보다 이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 시나 분에서 이게 필요하고 잘 맞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시겠지만은 내가 뭐 강사를 할 수 있겠나 자격증은 목사님 주신다는데 이게 무슨 강사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야. 교회 본인 교회에서도 괜찮고 아니면 옆 교회가 연합을 해서 어느 교회 좀 이렇게 좀 편안한 공간이 있는 공간 이런 예배당 분위기 좀 안 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강사를 3-4분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커리를 짜세요. 그 노인 돌봄에 대한 것들을 하시든가 아니면 부부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커리를 짜셔가지고 그 강사 4분이서 두 과목씩 하시란 말이야. 그래갖고 한 8주를 딱 짜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필드에서 한 3차 정도까지만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복지관이나 어느 뭐 문화센터에 어렌지 하기가 굉장히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묘하게 그 시군이나 아니면 그 기업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딱 맞아서 개설이 딱 된단 말이에요. 개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8주간을 뭐 어떤 면에서는 히트를 쳐야 돼. 왜냐면 계속 그 강좌가 개설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조금씩 더 늘고 강의가 재밌다는 소문이 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필드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3-4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8주 과정을 지난주에 이렇게 강의해드린 것처럼 과목을 짜셔가지고 강사를 한 분이 2과목 정도 연강을 하시든 뭐 앞에 4분이 하고 또 5강부터 8강까지 해서 제 2부 파트를 하시든 이렇게 해가지고 8주 과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이 학생 1명에 교수 12명으로 시작한 학교예요. 학생 1명에 교수 12명. 아니 학생은 1명이어도 교수는 전과목이 있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학생은 1명이어도 교수는 한 교수가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신학교부터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은 구약 신약 강사가 달라야 돼. 교수가 조지신학이 달라야 되고 성경신학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학생은 1명이 있어도 교수는 12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신학교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가봤어야지.
안 가봤어요. 안 가본 게 아니라 교회에서 광고를 하라고 다음 봄에는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보스턴 대학을 갑니다. 신청을 받아요. 아무도 없어. 내 새끼만 받아. 데리고 가. 1차는 갔다 온 거요. 2차 모집해. 저기 1차 대박을 쳤나 보다. 지 새끼 데리고 갔다 온 거예요. 가족여행. 근데 아니, 목사님 나 하버드 대학 무턱에도 안 갔다 왔. 뉴욕 가면은 보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그 가는 투어 버스들이 줄 서 있어. 네. 무슨 막 하루 코스야. 하루 딱딱딱 찍고 오는 거야. 기념품 모자만 사면 돼. 하버드 대학. 그 애들 뭐라 그래? 그 무슨 옷이라 그래? 이거 저기 학폭이 아니라 학생복. 그거는 70년생이 하는 얘기야. 무슨 학생복이야. 70년생이에요. 모자 달린 옷을 뭐라 그래 사모님? 후드티. 하버드 유니버시티 이렇게 써있는 거 그거 판단 말이야. 100불이야 120불이야 그거만 하나 사봐도 그러면 감 가이드가요 그 모든 학교 유래를 정말 설명을 기가 막히게 주은이만 데리고 가도 대박 난 거야. 그리고 2차 모집해. 주은이 보고 한 놈만 데리고 오라고. 아니구나 한 년이 많겠구나. 하나만 데리고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8주 과정에 어떤 부부 행복 학교를 하든 아니면 노인 돌봄 지원사 자격증 과정을 하시든 노인 케어 돌봄 그걸 하시든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분이서 네 교회에서 한 저기 목사님 한 사모님 한 강사가 두 과목을 가르치도록 허리를 짜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2명이 왔어. 2명이서 해야 돼 8주를 하라고. 남편 강사 자격증 안 했잖아. 당신 학생이야. 해. 하라고. 그리고 2차를 모집을 또 하는 거야. 또 8주를 해. 생각해봐. 나 혼자 목사님 교회에서 혼자 하면은 한두 명 하기 쉽지 않아. 그래도 한두 명은 해요. 할 수 있어. 근데 내 교회에서 자기네 누구 저기 뭐야 그 집사 하나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 8명 돼 벌써. 그럼 1차 해. 2차 해. 아니 김정수 사모님이 지금 강사 자격증 있는 줄 알고 지금 3학기 전에 이게 한 게 아니라고. 어쩌다 보니까 코가 깨갖고 얘가 온 거야 지금. 에? 맞잖아. 내가 초등학기 때 강사 자격증 있다는 얘기는 입도 안 뗐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냥 심리상담사 2급 했어. 그 얘기는 했어 내가. 여러분 2급이 있으면 1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네. 당연히 있지. 2급이 있으면 1급이 있지. 그러면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2급을 다뤄놓는 게 낫겠어요? 1급을 다뤄놓는 게 낫겠어요? 1급이 낫겠지. 그러다 보니까 1급을 했어. 이게 난데없이 또 자격증 과정을 안 되네? 한 번도 저게 뭔지 내가 자격증 과정을 했으면 강사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못 써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고 저하고 또 계속 소통이 되고 원장님도 이제 제가 이제 뭐 2학기 뭐 3학기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또 새로운 과목들로 올 건데 또 그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교제하다가 또 여러분들을 제가 좋은 강사로 이렇게 과목을 맡겨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꺼놓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그게 쉬워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나만 제가 교회에서 이게 어떤 전도 프로그램으로 생각해도 너무 좋고 전도지 주고 무슨 뭐 화장지 판촉 사원이 아니잖아 여러분. 뭐 물티슈 홍보 사원이 아니잖아. 그거 해야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마스크 뭐 열심히 주세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사실 이렇게 8주를 딱 붙들고 있으면요 전도하기 정말 쉬워요. 8주를 나랑 이렇게 있으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요. 그게 위력에 의한 전도요. 계속 웃기는 거야.
강사가 하재는데. 예. 맞죠? 예.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2명을 하기는 쉬워. 근데 2명 갖고 시작하기는 왠지 근데 해야 돼. 제가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얘기하는 거야. 그 세계적인 대학에 학생 한 명으로 시작을 했다니까. 그것도 신학교로 시작해서 하버드 대학을 가봐야지 이게 지금 이게 아멘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2명 데리고 해도 좋아요. 뭐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3교회, 4교회만 해놓으면 아 김전순 사모님 교회 어느 아무개 집사는 있잖아. 대부분 동생 집사라도 있다. 언니 집사라도 있어. 형부라도 있어. 뭐 하나 있어. 없으면 친정 엄마라도 있어. 그러면 김전순 사모님이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수강을 해. 뭐 등록비. 근데 내가 바라기는 절대 등록비는 받아야 돼. 절대 이게 안 받는 게 우린 좋겠다 생각하는데 안 받으면 강사가 후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칭 이런 뭐 이런 자격증 라이슨 과정에 대부분이 얼마씩 하냐면 150만 원, 300만 원 해요. 200만 원, 300만 원. 비싸야 뭐 나오는 줄 알아. 비싸야. 근데 막 우리 한 10주, 12주 지금 한 학기 하잖아요. 300만 원짜리 갖고 와서 듣는데 나보다 못한 소리를 듣고 가. 뭘 또 의미야. 그래서 김전수 사모님이 동생 집사 데리고 와. 강익필 사모님이 뭐 친척은 아니어도 그 교회 누구 아무개 집사 하나 또 데리고 와. 그 네 교회가 강사도 해결이 돼. 모집하기가 쉬워. 6, 7명 갖고 일기를 하면은 대박 난 거예요. 그거는 대박. 그잖아요. 한두 명 갖고도 할 판인데 6명, 8명이서 하해. 네. 내가 오늘 PPT를 안 가져와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2기를 모집을 합니다. 2기를 한다는 것은 1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2기 때는 1기생들을 참석을 스텝으로. 시켜. 저렇게. 스텝. 저렇게. 스텝으로. 그러니까 1기를 좀 잘해야 돼, 강사가. 그러면 2기 때 당신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도 내 수법을 써먹는 거예요. 강사로. 코깨게.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2기, 3기가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시군청이나 관공서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어렌지 하기가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 내가 8주를 세 텀을 했다 그러면 이거 교수역이냐. 정말로 뭐 농으로 드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 있게 자기가 그 한 두 과목에 대해서는 아니 한 번 했을 때, 2번 했을 때, 3번 했을 때 다르죠. 다르진 않아. 내용은 똑같아. 노하우가 쌓여.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에 보강이 되고 또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자기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교회, 4교회가 같이 해서 교회 현장에서 이거를 한번 해보고 그게 그럴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전도 대상자가 되어지고 또 구원 상담이 되어지고 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여러분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첨부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8주 과정을 개설을 하고 싶습니다. 뭐 서울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동사무소 우리가 옛날 지금 주민센터라고 하는 또 이름이 뭐 바뀌었던데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도 다 해요. 서울은 이제 워낙 조금은 인구가 더 많으니까 거기서 홀들이 다 있어요. 다목적 홀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아니 8명인데 뭐 얼마나 큰 공간이 필요해. 조그만 그냥 회의실 하나 있으면 회의실은 더럽게 있어. 다 뭐 맨날 아침 저녁으로 하잖아. 회의를 해야 잡거든. 그래서 회의실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리고 이거는 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있어야 나중에는 그런 관공서에 어렌지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뭐 정 안 되시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개교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하란 말이야. 제가 그랬잖아. 아니 교회 간판만 뻑적지근하게 막 썬팅지에 막 대문짝하게 소망교회 뭐 믿음교회 소망교회
소망 없고 믿음 교회 믿음 없고 사랑 교회 사랑 없는데 그것만 크게 서붙여 놓지 말고 거기다가 심리 상담 센터 그러면 저 목사 뭐 있는 것 같잖아. 뭐 있는 걸 내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무언가 교회가 어떤 부분들은 담당을 하고 감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으로도 얼마든지 8주 동안 그렇게 해서 한 기 한 기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부부 대화라는 강좌 부부 대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부 행복학교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부부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좀 맨 처음에는 첫 강은 어떤 전체적인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부부 상담이라든가 부부 대화법이라든가 뭐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 이렇게 좀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도 다 들었잖아요. 뭐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던데 사모님들이 65%가 우울증이 되잖아요. 뭐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근데 뭐 그냥 막 뭐 김은호 목사가 농으로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만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실제로 목회자가 죽고 싶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그거 말은 뭐냐면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심각한 얘기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합시다. 그래서 이제 부부 대화에 대한 요 제가 PPT 자료를 오늘 못 드려서 죄송한데 요거는 제가 그 강사 USB를 따로 드려요. USB를 거기 안에 강의안하고 그 PPT 자료랑 그다음에 영상들, 사실 오늘 볼 영상도 거기 제가 2가지 정도 다 2개는 다 못 볼 걸 알고 2개 중에 하나를 하려고 다 담아왔는데 영상도 거기서 그냥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 영상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 그렇게 그 커리어에 맞춰가지고 그 영상들을 시기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그 가트맨에 대한 영상 그때 잠깐 봤어요. 그 저기 세시바 그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 영상에 한번 봤는데, 그 존 가트만 박사가 이분은 애정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요. 애정연구소. 부부연구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렇게 타이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런 강좌를 개설할 때 그 강좌의 타이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책 만들 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제 책 제목은 돈이 없지 꿈이 없냐인데 제목만 보고 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냥 제목만 보고 산 거예요. 근데 저보고 늘 이게 가끔 전화 와요. 담이 큰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와요. 뭐라고 보내냐면 작가님 이 책은 제목하고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럼 제가 그래 메일을 꼭 보내요. 선생님은 눈썰미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원래 이 책은 내용과 상관없이 제목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애정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만들고 또 거기서 연구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부의 대화와 행동을, 여러분 내용은 제가 PPT로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부부의 대화와 행동을 5분만 관찰해 보면 이 부부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혼할 것인가, 아니면 이혼은 아닌데 남들보다 못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참다가 90에 이혼할 것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90에 뭔 이혼을 하냐고. 근데 90에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항원 이혼하고 또 틀려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신학교에서 할 얘기를 하는데 너 엿먹어봐라 이거예요. 남편한테? 그치. 남편한테 그러는데 저기 뒤에 이영희 사모님이 크게 웃는 건 뭐예요? 나는 여기에 질문보다 저 뒤에 웃음이 보여. 미안하겠어. 아니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아니 목사님이랑 목사님 뭐라 사시는 게 그러셨어? 아니 저도 목사님이랑 사시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혼 당할 일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재미없어. 내가 나야말로 맨날 그래. 제일 당신하고 나는 입맛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고.
저희는 대화도 별로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 조사님 나안 물어봤어. 김철영 원장님인데 교회 조사님. 어떡할게요? 별이 5개. 교사님. 조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요. 알아요? 알아요. 아유, 난 때문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딸 이거 때문에. 영상이 남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저께 우리 저기 대한신학대학교 강의하면서 이게 거기는 이제 줌을 알고 100% 무조건 저기 출석. 수업을 하는데 어제도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적절치 않는 단어를 내가 쓰면서 웃으면서 이게 화요일 날은 가서 영상이 남아가지고 내가 한장하겠다고. 근데 여기는 영상이 안 남아서 좀 좋다고요. 왜요? 뭐가 제 얼굴을 비치지 마세요 그냥. 아 교수님 좀 잘 보이게 좀 하려고. 잘 어떻게 보여봐야. 하면 좀 잘생긴 게 더 부각될까? 반장하게. 멀리. 멀리? 밥 샀다 이거요. 뭔 말을 해도 내가 밥 샀는데. 멀리. 기다려 나도 밥 한 번 사고 주면 되니까. 그래서 수업합시다. 오늘 이런 얘기가. 예. 이 정확도가 이 같은 만의 정확도가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5분만 이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 말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어. 이 상담을 진행을 안 해도 그 부부의 모든 상황들을 같은 맘 박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게 그분의 오랜 상담에 또 오랜 어떤 이 연구의 그 노하우이기도 하고 어떤 직관이기도 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그런 어떤 이렇게 느낌, 직관 이거보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의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에. 그래서 이분이 하는 워크숍이나 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고 나서 대부분 교착 상태에 있던 부부관계 아니면 이제 거의 이혼 직전에 있던 부부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게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어제는 또 뭐 이상하게 또 내가 교리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강의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교리 공부를 안 해요. 뭐 우리 옛날에 세례 받을 때 소유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재가 그냥 그 교리 공부였어요. 교리.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인천 우리 그 교회 근방 어느 나는 갈비 먹으러 갔는데 그 토요일 날 갈비 목사 넷이서 갈비 뜯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수백 명이 요만한 애들이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죠. 세상에. 애들이 요만하다는 것은 엄마가 30대라는 얘기야. 그쵸. 40대 초반. 30대 초반, 40대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해.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성경 공부하면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물론 그것도 귀하긴 하지만은 근데 아니 그분들이 그게 토요일 뭐 안식기처럼 토요일날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주일날 들어 이것들은 더럽게 주일날 11시에 예배 그냥 뺏어가야 되니까 주일날 온전히 예배해. 그러면서 토요일날은 또 하루 종일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한단 말이야. 이단 것들이 무슨 교리가 있어. 교리 없어. 그런데도 더 놀란 것은 우리가 대한신학대학원 앞에서 책을 팔아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사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사 올 때 이 책 다 버리자고 얘기. 내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라고 싸게 준대. 넘어가셨네. 아니 내가 살 때 5만 원씩 주고 샀어. 근데 그 이제 그 사장이 5만 원짜리인데 목사님한테 특별히 3만 원씩 준다 그래서 열심히 샀어. 몇십 년 전에. 그 원어로 된 이제 주석 굉장히 두꺼운 건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하나가. 근데 그 5만 원만 해. 근데 그걸 3만 원에 준다니까 막 홈쇼핑에 뭐 이렇게 이게
매진 뭐 맞아.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 그래서 샀는데 이놈이 어느 날부터 안 와.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인가 뭔가 뒤에가 없어 시작을. 근데 이제 책 창사를 만난 거예요. 그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잘 아는 분인데 되게 반가워하더라고. 여기서 교수님한테 10,000원씩 준대. 50,000원짜리를 10,000원씩 준다니까 안 사면 바보지. 엄청 샀어. 아니 그걸 50,000원짜리를 반으로 해서 30,000원대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샀어. 나만 싼 줄 알았더니 다른 놈한테 25,000원에 팔았대. 나한테는 30,000원 팔고. 근데 그걸 이제 10,000원씩 하니까 샀지. 뭔 얘기하다 이 얘기 중요한 얘기였는데. 교리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이들, 그 어린애들 토요일 한 주일날은 그렇다고 쳐. 토요일날 뭐 캠핑 가고 요즘에 애들을 흑암 밟으면 부모가 아닌 노름 못 한다고 뭐 벨지트를 하고 차를 막 몇천만 원 들여서 캠핑카를 만들어갖고 주마다 돌아다녀야지 애한테 뭘 해주는 줄 착각하고 사는 세대잖아. 젊은 세대들이.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이 애들 요만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교리 공부 시키고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이분 주석을 나한테 팔면서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기독지회사 이제 강남지사 사장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책을 제일 많이 사간대. 주석을 몇천 부씩 판대. 아니 나는 이단이 왜 주석을 사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 그 얘기 듣고 이게 좀 달리 들렸어 목사님. 난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보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어. 저도 뭐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막 저기 우리 그 학과 과목에 저기 이단 그 비교 종교학도 제가 가르치고 그랬는데 어쨌든 교육학 박사학위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단이 주석을 제일 많이 사가. 나처럼 꽂아놓으려고 샀을까? 나처럼 5만 원인데 3만 원이 했으니까 샀을까? 그 사람들은 5만 원 다 주고 사간대. 또 나한테 자기 자랑하느라고 목사님 난 이단한테는 5만 원 다 받아 이렇게. 근데 내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 저게 이단한테 저걸 팔아는 게 맞아 안 맞아? 내가 혼자 막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단한테 성경을 잘 주석을 해놓은 걸 팔아야 되겠고 그렇잖아. 제대로 성경 해석을 아니 지들이 성경에 해놓은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학생들 목사님들이 사는 주석을 산다니까. 여러분들은 주석 안 사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에 주석을 사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랬어. 목동에서 만수동 올 때 이거 다 갖다 버리라 그랬어. 이거 왜 교인들 고생시키냐고. 목사님은 하나도 안 나르면서 내가 나르면 그 안에 있는 지식이 떠날까봐 내가 안 나르는 거예요. 계속 거기만. 줌으로 누가 들어와 있긴 하나? 네. 지금 6명 들어와 아이고, 계세요. 오늘 먼 시간인가 그러겠네. PPT라도 띄워줘야 되는데. 네, 그잖아. 여러분 그래서 뭐 주석도 많이 보시고 저희 집 사람도 제 방에서 주석을 많이 빼서 보고 그냥 거기다 놔. 갖다 꽂아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꽂아놓고 그냥 나는 거짓말은 안 해. 뒤에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부관계, 이 부부치료법, 부부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존 가트먼 박사가 굉장히 뭐 연구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렇게 그 정도로 그분들과 5분만 대화를 해보면 그 부부의 상태라든가 친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연구를 평생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부부 대화의 네 가지 위험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마 영상에서도 타이틀은 나와서 그 세바시의 강사가 요걸 갖다 인용해서 타이틀로 이야기는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부부 대화, 이 PPT가 있으면 참 좋은데 부부 대화의 네 가지 위험한 요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면
폭망한다는 거, 폭망. 그리고 부부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불평이나 뭐 비난이나 뭐 당신은 항상 당신은 결코 네버 절대로 뭐 이런 단어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인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분이 딱 몇 가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네 가지인데 처음에는 이제 비판이에요, 비판. 그러니까 이게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이게 친밀해지지 않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지고 제가 내일 모레 이제 그 오살이 어제 우리 연사님이 지난주 때 오살이 하는 걸 어떻게 또 영상을 봤다 그러더라고. 목요일에 또 해. 볼게요. 라방이 뭔지는 알아, 목사님? 저도 그냥 라방으로 봤어요. 라방으로 봤어요. 네. 근데 이 관계가 그러니까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성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단 얘기했는데 이단들이 가면 웬 의사야. 아니 그 젊은이들이 다 전문직이야. 변호사야, 검사야, 교수야. 아니 생각해봐. 나도 이단이 허무맹랑한 말을 한다는 게 나도 분별이 가고 나도 판단이 되는데 저들이 빠진다는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미혹의 영도 있지.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주입식으로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관계가 깨져서 그 깨진 관계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는 관계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그분들하고 엮인 거야. 그러니까 악한 영의 이제 그거지, 장난이지. 근데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는 게 그게 교리적으로 뭐 탁월하고 진리가 이게 진리고 아니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 뭔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알아 그들도. 근데 관계로 거기에 들어가서 관계로 엮여갖고 나중에는 자기 알기도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뭐 이게 다 오케이가 되는 거. I'm okay, you are okay, you are the okay. 괜찮다는 거예요. 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관계를 굉장하게 친밀하게 해요. 괜찮아요. 목사님들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제일 사고 많이 치거든. 제일 사고 많이 쳐. 괜찮아요. 사모님 괜찮아. 이런 얘기를 내가 사모한테 제일 많이 안 해요. 한다 그러면 큰일 나지 이제. 그래서 우리는 늘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왜 항상 그래? 그러니까 이 비판의 대화가 시작이 되니까 대화하고 싶죠. 그래서 뭐 비난, 불평, 뭐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가장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지. 한 방에 죽이고 다른 어떠한 대꾸도 못하게 한 방에 그냥 보낼까? 그러면 가장 센 비난을 해야 돼. 왜? 대꾸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이제 비난. 또 하나는 이게 좀 여러분은 그게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겠죠. 두 번째는 이 대화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방어예요. 방어. 근데 이게 사람은 그렇잖아. 늘 방어 기제를 쓰고 그렇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자기 방어하잖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근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변호인데 자기 변. 그러니까 요즘 저기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우리 집은 자기 의견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죽었어. 네, 이게 이제 책임 회피가 돼요.
그래서 이 가트만 박사는 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 자기 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불평을 했을 때 역으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하고 자기 어떤 뭐 방어하기 위해서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경멸, 모욕이죠. 이 적대감, 혐오감, 뭐 우리가 가장 늘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자신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막 눈을 부라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화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가장 경멸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인지가 되냐면 눈으로. 난 눈이 작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경멸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몰라. 눈도 작은 데다가 하여튼 더럽게 웃어. 그러니 더 작아. 안 보여. 근데 저희 집사람 눈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을 보는데 이게 사랑스러운 눈인지 경멸의 눈인지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이 빈정거림, 뭐 조로, 심지어는 조로. 이게 이제 점점 뭐 되니까 욕설, 폭언. 이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전적. 이 경멸.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무반응. 도피. 무시.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요. 안 듣는 건 아니야. 그냥 아예 그냥 자리를 뜨는 건 아닌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도피. 10번을 얘기하는데 한 번도 그냥 해보는 척. 우리는 이제 척이라도 하면 사실은 내가 말한 걸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게 또 뭐 용서가 되는데 아예.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이 많은 이야기 상담할 때 대부분 80%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나는 벽하고 살아요. 벽 보고 얘기하는. 치가 벽일 때는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그 자료 중에 그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라는 영상이 한 40분짜리 있어요. 어차피 수업 시간이 틀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그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한 8, 9주 정도 되면 나중에 결론 부분들을 강의하면서 한번 볼 수는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위험 요인에 지배되지 않고 대화를 이렇게 진척시키고 또 건강한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이제 열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뭔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가트만이 또 이야기하는데 5가지, 아까 4가지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최소화시키면서 좀 더 건강하게 또 긍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애정 지도를 그리라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애정 지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뭐 세계 여행을 가도 그렇고,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 C형들은 C형들은 자기가 갈 여행지에 그 지역, 우리나라 전도도 잘 모르면서 그 지역 기가 막히게 아는 분이, 이런 분들이 C형이에요. 그리고 뭐 다음 달에 태국 간다고 하면 막 태국어를 하고 앉았어.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 애정 지도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 가장 최고의 사랑의 점점에 있을 때 자녀가 생기잖아요. 근데 첫 아이가 생기고 나서 67%의 부부가 이때부터 애정 지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제 부부가 뭐 그때 이제 이렇게 가정이 시작될 때도 참 어렵잖아요. 뭐 시작하는 게 뭐
우리 뭐 늘 하는 레퍼토리가 월세방에서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렵게 이제 뭐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고 뭐 아파트를 턱턱 사가지고 목사님들 자녀들이야 뭐 우리 집사람 어디서 그런 것만 와서 듣고 어느 목사님 아들은 어느 목사님 딸은 뭐 아파트를 아들 첫째 둘째 셋째를 사줬다고 어쩌라는 거다 뭐. 나도 아파트가 없는데. 네. 근데 67%는 거의 70%잖아요. 70%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부부의 이제 관계의 어려움들이 애정의 지도가 급격하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 그렇다고 해서 33% 정도, 33%가 불평, 불만, 뭐 만족하지 않는 그런 33%가 아니라 그 중에 또 어쨌든 반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렇게 만족도가 이렇게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반 정도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결혼해서 아이 생기니까 남편이 책임감도 생기고 가정에 충실해지고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도 요인 중에 하나는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가토만 박사가 50쌍을 이렇게 딱 샘플링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정 지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세한 그 애정 지도가를 갖고 있는 것이 부부가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정 지도를 이제 그리는 게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그 애정 지도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 2장씩인데 부장님 좀 앞에 한 사람한테 앞에서부터 두 장이 한 묶음. 저 하나 주시면 2장. 네, 그렇게 그렇게 주시면. 이거 받아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가트만이 우리는 한 번도 뭐 충청도 지도는 봐본 적 있지만 애정 지도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애정 지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첫 페이지 말고 페이지는 안 적혀 있지만 두 번째 거에 보면 애정 지도를 상세하게 그려라 애정 지도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뭐 문항은 여러분 수문 문항이니까 문항은 뭐 초등학교를 나오셨으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냥 한번 지금 해볼까요? 1번부터 이걸 가져가서 또 안 해. 1번부터 내 강의한도 안 갖고 왔겠다. 이거 하자. 저기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비춰드릴 수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문항을 불러드릴게요. 예 아니오로 이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예 아니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항. 지금은 하셔요. 볼펜 들으시고 줌에 있는 분도 예 아니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줌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해야 되겠네요. 배우자의 친구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할 때는 몇 명이요? 막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배우자 결혼 안 했는데. 맞아 없잖아. 그것도 괜찮은데 난 사별했는데 이런다고. 자 배우자의 친구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친구 이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기 숫자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예 아니요로 배우자의 친구 이름 친구 얼굴이 아니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석자. 2번 배우자가 현재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강인필 사모님, 네. 목사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예, 말해보세요. 12월 1일 날 예. 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해군에서. 학교? 해군에서. 해분. 해군에서 콘서트 희망 콘서트를 하는데 누가요? 이거 이제 료카라는 사람하고 김미연 김미연? 그분들이 소프라노? 한 5명 오셔서 풀피리 불었어요. 음. 그
그거 많이 준비하시느라. 준비하느냐고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 정도 훌륭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열받을 수도 있어요. 3번 최근에 배우자의 신경을 몹시 곤두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자기 이름 쓰면 안 돼요. 자기 이름 쓰라는 건 아니, 그건 물론이거니와 3번 최근에 배우자의 신경을 매우 곤두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예, 아니요. 4번 네, 여러분들이 줌에 들어와 있는 분들 위해서 좀 따라와 주세요. 뭐 쭉쭉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4번 배우자의 인생의 꿈을 몇 가지 들 수 있다. 배우자의 인생의 꿈을 몇 가지, 뭐 한 가지도 괜찮고 몇 가지 들 수 있다. 배우자의 인생의 꿈을 내가 알고 있다. 뭐 몇 가지 들 수 있다. 5번 배우자가 종교에 대한 믿음과 생각을 잘 알고 있다. 배우자가 종교에 대한, 여러분은 더 많이 있겠지만 이제 이건 일반인들도 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부 행복 학교를 나중에 할 때도 팁은 뭐냐면 언제나 예수는 맨 뒤에, 맨 뒤에. 그리고 종교성을, 그래야 여러분 강공서에서도 여러분이 2기 3기를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비겁하게, 그거 비겁한 게 아니에요. 전략이에요, 전략. 6번 배우자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인생 철학. 목사님 인생 철학이 뭐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배우자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내 인생 철학이 아니라 배우자의 신념, 뭐 그런 거죠. 배우자가 생각하는 절대 가치, 뭐 이런 것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7번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형제, 자매 또는 친척, 이거 뭐 부지기수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러는 거. 7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형제, 자매 또는 친척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질문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미국, 우리랑 좀 정서가 다른데도 굉장히 그죠? 충분히 공감이 되는. 8번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고 있다. 뽕짝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트로트. 아니 트로트라도 뭐 좋아하는 노래, 즐거워하는 노래, 뭐 제목.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9번 배우자가 좋아하는 영화 3편. 여기에서 걸리더라고. 몰라. 다 모른대. 다 모른대. 몰라. 내가 본 영화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지. 죄송해요. 10번 잘 보셔야 돼. 배우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배우자는 내가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11번 배우자가 이제까지 경험한 가장 특별한 사건, 좀 특별한 사건을 3가지 이상, 큰 사건이나 특별했던. (12번입니다) 12번째 20가지의 20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 시간에 사실 이런 거를 하면서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아까 강희필 사모님한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강의 시간에 제가 길게는 안 하는데 뭐 그냥 물어본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게 발표예요. 발표라는 것을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하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재미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몇 분만 이렇게 터치해주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진지해지고 또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12번, 이게 전에 QQ 시간에도 제가 했는데, 배우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가장 괴로웠던, 배우자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잘 이걸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믿습니다. 인지 능력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배우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가장 괴로웠던 일을 말할 수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13번 13번째 곡에 배우자의 인생에서 최대의 소망과 꿈을 말할 수 있다. 최대 가장 큰 아까 꿈도 뭐 이야기하고 했는데 인생에서 최대의 소망이 뭔지 뭐 최대의 꿈이 뭔지 그걸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번 배우자는 내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아까는 배우자의 친구들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배우자는 내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니에요. 16번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쪽이 복권으로 큰 돈을 타게 되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다 이혼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혼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복권이 상대방이 됐는지를 절대 얘기 안 해줄 거래요. 돌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말하냐고. 16번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쪽이 복권으로 큰 돈을 타게 되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일반인들은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복권 살 일도 별로 없고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좀 센스 있게 아마 큰 돈이 생기면 뭐 복권이 아니더라도 수십억이 생기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10억쯤은 내 남편이 생기면 내 아내가 10억쯤은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알고 있다.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17번. 이 17번 문항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배우자와 만났을 때 첫인상을 이 중에 그 다음 단어가 자세히 말할 수 있다. 아, 그냥 뭐 예뻤어요. 이게 아니에요. 눈이 쪽 찢어졌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세하게 배우자와 만났을 때 첫인상을 자세히 말할 수 있다. 18번 나는 주기적으로 배우자의 주변 일들에 대해 듣고 있다. 이게 이제 부부 대화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겠죠. 나는 주기적으로 배우자의 주변 일들에 대해 듣고 있다. 19번 나는 배우자가 나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거죠. 마지막 20번입니다. 배우자는 내 소원과 희망을 알고 있다. 내 소원과 희망을 알고 있다. 자, 이렇게 20문장인데요. 뭐 채점은 간단해요. 채점은 간단하고 얘가 1점이에요. 얘가 1점. 얘가 1점이에요. 그래서 20문항 중에서 내가 몇 점인지 거기다가 20개가 다 얘면 20점이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뭐 여기 이제 10점 이상, 9점 이하 이렇게 좀 나눴어요. 뭐 이게 이제 뭐 반타작인데 사실 이 반타작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근데 이게 이제 그룹에 따라 좀 특성은 있어요. 그룹에 따라. 사실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은 되게 점수가 높아요. 이게 뭐 좋은 게 아니라 어떻든 뭐 뭘 알고 있다. 왜? 늘 붙어 있어. 대화를 맨날. 늘 붙어 있고 하여튼 그룹에 따라 틀려요. 어느 부분은 주말 부부고 어느 부분은 뭐 장기 기러기 부부 있고 그룹에 따라 조금 뭐 그런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어쨌든 10점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점 이상. 아니 10점 이하도 있어요? 그냥 예를 많이 했죠. 예. 어지간하면 10점 이상 당신들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배우자의 일상생활 또 두려움, 꿈에 대해서 꽤 상세한 애정지도. 그러니까 애정지도가 굉장히 뭐 이렇게 높다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하면 배우자의 눈을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당신의 점수에 의하면 다음에 애정지도 연습에서도 쉽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연습은 배우자와 얼마나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가를 상기시킬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그건데 10점 이하, 그러니까 9점이죠. 9점부터 당신들의 결혼 생활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전사님하고 3분 정도. 아마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없든가 서로 화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지도 모른다. 또는 생활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애정 지도가 옛날 그대로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마련해서 상대방을 더 잘 알게 되면 관계는 좀 더 친밀해질 것이다. 상대방이 자기를 충분히 알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대화의 가장 좋은 관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시작은 그 알미라는 거. 여러분 그 뭐 히브리 단어 그 야다가 알다라는 거잖아. 알다. 야가. 그죠? 내가 근데 그 알다. 야다가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내가 저 불경 얘기하는 거야? 왜? 어? 동침함에 이렇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동침이 야다예요. 야다. 아, 서로를.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 내 와이프 알지, 내 남편 목사님 알지 잘 알지. 내가 25년을 살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잘 알아갖고 지금도 생김치만 줘. 나는 익은 김치를 좋아하거든. 내가 거짓말이면 여기서 말 못하겠지. 25년을 나는 이건 김치를 원하는데. 익은 김치만 좋아해. 익은 김치만 먹어. 근데 생김치는 자기가 좋아해. 그러면 그러잖아. 김치를 삶았어. 그러면 한 2, 3일이면 익거든. 2, 3일이면 익어. 그럼 생김치는 넣어놓고 자기 먹고 익은 거 놔주면 되는데 25년 동안 생김치만 줘. 그럼 요즘 변했어. 어떻게 보냈냐면 계속 생김치만 줘.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생김치를 이제 좋아하나 봐. 이랬는데 나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계속 생김치 주면서 이제는 나를 갖다가 세뇌시키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도 얘기 안 해. 고단수야. 우리 여동생 있는데 오빠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김치를 되게 좋아해. 그 병신은 또 그게 진실인 줄 알아. 아는 거는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야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그 동침은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그냥 같이 사는 부부라는 게 아니라 뭐 호적상의 부부가 아니라 부부관계, 섹스, 그거는 부부만 아는 거야. 그 정도로 깊이 있게 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알고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는지. 부부도 그래야 돼. 어떻게 25년간 생김치만 주냐. 이 중으로 다 짓는데 내가 거짓말 할 것 같진 않잖아. 목사. 이혼 사유 돼 안 돼 이거? 어? 목사님. 안 된대요. 자꾸 사시는. 우리 딸한테 나중에 저기 이게 좀 수입은 좀 시켜. 한결. 그러면 나보고 무기징역. 땡땡땡.
두 번째 요거를 좀 설명해드리고 잠깐 저희들 타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요거는 이제 이 부부끼리 하는 게임이에요. 부부끼리 이제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애정지구를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20가지 질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20가지 질문 게임을 했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1부터 60까지 이제 그 번호가 있어요. 거기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1부터 60까지 있는데 아무거나 노트에다가 생각나 1부터 60까지 해서 20개를 뽑는 거예요. 자기가 번호를 이걸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1번, 3번, 10번 뭐 이렇게 20가지를 뽑는 거예요. 각자가 다르겠죠. 남편이 뽑은 20가지, 아내가 뽑은 20가지가 틀리겠죠. 그래서 그 뽑은 번호가 붙은 질문을 이제 여기 60가지 중에 내가 10번 그랬으면 10번 내가 좋아하는 형제자매 친척은 묻는 거예요. 게임이니까. 맞히면 거기 보세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서로에게 물어서 정답을 맞히면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2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도 1점. 나도 1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근데 상대방이 답을 못하거나 정답이 아닐 경우는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어. 뭘 걸어야 30만 원 빵을 해야 돼. 10만 원은 좀 약해. 30만 원 빵은 해야 돼. 왜냐면 30만 원 정도면 옷도 좀 다른 거 하나 살 수 있고 그래서 30만 원 내기를 하나 해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숙제야. 다음 주에 올 때까지 30만 원을 내가 잃었는지 땄는지 아니 진짜 진짜 숙제예요? 진짜 숙제예요? 내가 주는 거 아닌데 내 마음이지. 그래서 가져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뭐 째째하게 설거지하기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네가 해. 하려면 한 달 설거지하기. 한 달 설거지하기. 반응이 별로 30만 원이 더 땡기나 봐. 30만 원 얘기할 때는 반응이 확 오더니. 돈이 땡기지. 그렇게 알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애정 지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두 사람의 애정 지도, 친밀함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10분간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해볼게요.